예, 2022년 10월 3일, 음력으로 9월 8일, 예, 환궁의 학술은 200번째 사상 두 번째 강의로서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인 원시 반본의 환국사다. 예, 이런 내용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살 사상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생활 문화 속에 일반화된 인간 고유의 생활 방식이다. 그 여정과 그 시간은 적어도 수만 년이 되기 때문에 기나긴 역사 속에 찰나적 잠깐 등장한 한 사람으로 시다르타를 말하는 거죠. 시다르타. 귀결되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보살 사상이 수수만 년 동안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말의 등장과 그 파편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 환궁문명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의 출발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합체인 공동구역을 말한다. 우리 한민족의 의사소통의 공동구역은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 황해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유전학적으로 이동이 시작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6만 5천 년 전이라 말한다. 환단고기 역사서에 의하면 원중동 선생님의 삼승기 하편에 의하면 우리의 한국사 역사가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74,141년이니 순다 대륙에서 이주한 약 만년 정도 살다가 떠난 것이 된다. 그 전에 아프리카에 이주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게 된 것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약 1000명에서 1300명이 이동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제주도만한 분화구의 화산 폭발이 그 원인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수마트라 섬에서 화산이 폭발한 이 토바 화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4,000년 수마트라 섬의 화산 대폭발로 인해서 북반구는 최고 10도 하락, 그 기온이 10도 하락된 피해가 컸지만 현생 인류가 살던 남반부는 운 좋게 영향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4,000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토바 화산 대폭발 상승도가 위키미디어의 코먼스에 지금 현재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게 된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이주하게 됐는데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에서는 약 한 1000명에서 1300명 정도가 이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제주도만 분화구의 화산 폭발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류는 어떻게 해서 토바 화산 대폭발의 화를 면할 수가 있었느냐? 74,000년 전에 수마트라 섬의 화산 대폭발, 북반구 최고 10도 하락 등 피해가 컸지만은 현생 인류 살던 남반부는 운 좋게 영향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4,000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 대폭발 상상도를 위키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적도 바로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약 74,000년 전 대폭발을 일으켰다. 250만 년 전 빙하기가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다. 5,000m 제곱에 이르는 대규모 화산재가 수년간 지구 전역의 하늘을 뒤덮었다. 5,000평방미터의 한반도 전체를 1mm 두께로 덮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다. 화산에서 분출돼 하늘로 올라간 화산재가 이산화황을 햇빛을 가리거나 반사시켜 기운을 떨어뜨렸다. 다시 토바 화산 폭발의 영향은 이후 1000년 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호모 사피엔스 진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다. 당시 현생 인류는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나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 가려는 참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과학자들의 토바 화산 대폭발에 의한 기온 냉각으로 아프리카 현생 인류의 인구가 1만 명 수준으로 격감했을 수 있다는 화산재 겨울가스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일대에 발굴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토바 화산 폭발 후에도 현생 인류는 계속 번성했으며 이후 영향에 따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엄청난 규모의 폭발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뭘까? 미국 국립 대기업 연구소 센터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실제 토바 화산 폭발 이후 기온과 강우량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후 모델을 통해 모의 실험한 결과 20가지가 일치가 미국 국립과학원보다도 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바 화산으로 생긴 호수는 약 100km고요. 폭이 약 30km, 깊이가 약 50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 가운데 하나다. 미 항공우주국 상청 대기의 황산엽 입자가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일대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토바 화산 폭발 이후에도 현생 인류는 계속 번성했으며 기후의 영향을 따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규모의 폭발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뭘까? 미국 국립 대기업 연구센터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실제 토바 화산 폭발 이후에 기온과 강우량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후 모델을 통해 모의 실험한 결과를 20일치 미 국립과학원 해부에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바 화산에서 배출되는 황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또 클 경우에 4도 이상 기온 저하 가능성, 네안데르탈린이 살던 북반구는 대부분의 기온이 크게 하락했으나 현생 인류의 고향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메리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 컨버세이션에서 인용은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네안데르탈린이 살던 북반구는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 연대가 74,000년 전이다.
7만 4천 년 전 수마트라 섬의 화산 대폭발로 북반구 최고 10도 하락 등 피해가 컸지만 현생 인류가 살던 남반부는 운 좋게 영향이 적었지만 그 원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동하게 되었다. 빙하기 250만 년 동안에 가장 규모가 큰 폭발이 알려져 있는 이 과학이다. 이는 과학이다 이거죠.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우리말로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난 뜻이다. 국화는 연꽃이다. 그 폭발 연대가 7만 4천 년 전이다. 7만 4천 년 전 수마트라 섬의 화산 대폭발로 북반구 최고 10도 하락 등 피해가 컸지만 현생 인류가 살던 남반부는 운 좋게 영향은 적었지만 그 원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동하게 되었다. 빙하기 250만 년 동안에 가장 규모가 큰 폭발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학이다.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인데 우리말로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난 뜻이다. 국화는 연꽃이다. 언어는 카라마이어고 이후 분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산스크리트를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보살은 보디사트바이다. 이를 한역하면 본생이고 나중 부처가 보살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존귀한 자로 우상화하면서 본생담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 조류, 신화, 전설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유행하던 구비전성은 모두 부처의 전성의 모습에 기탁되어 본생선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부처는 오랫동안 브라만교 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전향한 교도들을 일시에 불교 사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닫고 이 같은 본생설의 형식을 써서 현재의 선악법은 과거의 선악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그 설과를 통하여 설화를 통하여 인과의 진리를 분명히 해결하여 불교의 대두에 들어오도록 시도하였다. 경전 중에는 이 같은 설화가 일종의 사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나 육도직경, 보살본영경, 본생경, 보살본행경, 보살본민만론 같이 집중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것이며 또 남방불교의 소전인 소화환경 중에는 550편이나 되는 본설설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설화의 구성은 대개 서분, 본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분은 설화의 인연유래를 설한 것이고 본생설화를 설한 경위와 장소 등을 밝힌 부분이며 다음 부분은 정종분과 즉 본론으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석가의 전생의 경력을 설한 부분이며 끝으로 유통분은 결론 부분부터 본설화가 가운데 나타난 인물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다. 이 설화의 내용은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보살도 표방한 것으로서 다같이 권성징악의 행을 행하는 것이다. 또 그 배역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다양하여 서로 천인으로부터 아래로 용이나 뱀에 이르기까지 상계 육도의 모든 중생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본생설화는 경전에 있는 다른 모든 설화들, 즉 비유설화, 인연설화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한경 등의 옛 경전에서 일종의 훈화로 간략히 설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유가 부실되고 그 비유가 사실적 설화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글등이 서여지고 여기에 서분과 유분통이 갈려져서
본성스러가 구성되는 것이다. 본성스러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설화가 인도를 비롯하여 동남아 여러 나라에 유포된 것은 2세기에서 3세기로부터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기까지 보며 사상적으로 신봉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2267년에 척운난이라는 도리하는 때부터 285년 청벌호 그래서 중국은 267년에 축법난이 도리한 때로부터 285년 축법호의 생경이 번역본이 나온 때까지 218년간 5차례에 걸쳐 20권 700여 편의 본생서가 번역되었다. 또 540년경 페르시아 왕 아누시루스 반 때에 중세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나왔고, 그것은 다시 아라비아어, 근세 페르시아, 그리스어, 에스파냐, 독일, 프랑스 등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아라비안 나이트로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속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불교 문화에도 불탑이나 석굴 등의 미술 조각을 중심으로 시문화, 시, 소설, 전기, 속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구비전승에서 오는 설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불교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본생담이라는 부분을. 자, 그러면 보살사상의 핵심은 5테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현실적이고, 두째로 실질적 실존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구체적, 네 번째가 초월적, 다섯 번째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타르트가 고민한 것은 이러한 보살사상 너머에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논리학에 비추어 부처사상이다. 부처사상은 산스크리트 수나타이다. 한자로 번역하면 수생이고, 수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수생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나타난다. 이를 우리를 공이라 하고, 이를 집대성한 자는 용수보살이다. 즉 본성을 수생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은 수행을 통해 해탈, 열반한다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한다. 자, 이들은 수생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친밀한 논리를 가진 실제이다. 자, 그래서 만상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그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 서로 이제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를 연기법이라 하는데, 불교의 본체는 윤회란 원래 없는 거고, 그래서 불교의 본체는 윤회는 없고 미륵사상으로 기독교의 종말론으로 정리된다. 이를 가지고 간 서양 철학자들이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심승학이라 한다. 심승학은 서양에서는 해부학과 함께 심리학주로 발전하였다. 이를 고전적 현상학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칸트와 헤겔이다. 이후 후슬에 의해 선험적 현상학이 태동되었는데 이를 실존주의를 한다. 자, 그럼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에 앞서 존재가 있고 존재는 실제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잘 정리한 사람은 덴마크과 철학자 케르케고르다. 그럼 본질에 대한 설명하겠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본질을 팔 수가 없다. 고로 주관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주관적 존재가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존재와 실존이 대별된다. 그럼 골장의학에서 말하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개념을 빌려오자.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는 오로지 자신만을 말하고 인간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 중우주는 나를 제외한 다른 인간, 식동물과 자연을 포함한 태양의 가시권 안에 있는 것이다. 대우주는 그 외 자유우주이다. 자, 그럼 존재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그 대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를 다 포함한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인 본질적 사고, 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우주만상의 본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실존주의를 한다. 그럼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절대적 객관적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절대선을 추구할 때 본질은 파악되어도 실질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누가 주인으로서의 주관적인 특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은 후설의 선언적 현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경험하기 전의 동기와 부여가 무엇인가를 질문이다. 지향선은 무엇인가? 지향성은 무엇인가? 선언적 현상학으로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친밀하기다. 그 통로가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는 역사성이 있다. 그 역사성을 찾아본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은 인간의 실존 영역은 본질적 사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인 정신세계로 이성으로 환원된 감정, 기분, 느낌, 짜증이 바로 영혼이고 영성이며 정신이다. 이는 인간이 추상적인 사유로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기에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보살사성은 초월성이 있다. 또 초자연적인 객관적 절대적 본질이 있다. 이를 대상이라 한다. 인간이 나의 소우주이며 주관적이며 주체적이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확대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율성이 주어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압제하거나 폭력적일 수가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인간 실존이야말로 우주 만상의 대상으로서의 본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예, 감사합니다.